오늘 영상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내용을 저희 채널 시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왜 제거가 아니라 생포였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에서 목표를 제거하는 것보다 생포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포를 선택했다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효과, 그리고 법적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펜타닐입니다. 미국 내에서 펜타닐 문제는 사회 전반을 흔드는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연결된 흐름이 발견되면 미국은 치안이 아니라 국가안보로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펜타닐의 원료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원료 생산이 중국 쪽과 연결되고 중남미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구조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그 흐름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커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마두로가 반미라서가 아니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내부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건드렸다는 인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의 목적이 메시지가 아니라 체포 후 사법 처리로 잡혔다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군사보다 정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포 작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선, 경호 패턴, 안전가옥의 위치, 주변 인물의 성향 같은 것들이 축적돼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표적의 일상 패턴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표적 주변 인물이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작전의 문이 열립니다. 권력자는 강하지만 권력자의 주변은 늘 약하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국제 반응은 꽤 복잡하게 갈립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영향력 축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 같은 주변국은 국경 너머에 혼란이 번질 수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외부 국가들은 불편함을 말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의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불안정과 억압을 겪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자유와 민주주의가 돌아오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은 꽤 극적으로 갈립니다. 밖에서는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안에서는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가족이 안전할지, 물가가 버틸지, 밤거리가 살아날지 같은 현실이 더 절실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라가 자동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 체제는 꼭대기 하나가 무너지면 아래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후 권력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옵니다. 왜 마두로는 고작 4시간밖에 버티지 못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4시간 만에 대통령이 잡혔다면 그건 잠깐이나마 버텼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패배였죠. 그 답은 기술과 장비, 그리고 중국제 레이더라는 이슈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쟁이 크게 붙는 부분은 방공망입니다. 특히 중국제 JY-27 레이더가 사실상 아무 역할을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작전을 하면 한 가지 수단만 쓰지 않습니다. 정찰, 전자전, 장거리 타격, 그리고 특수작전이 한 덩어리로 묶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더를 쓰더라도 버티는 시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설정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공망이란 단순히 적을 격추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장비입니다. 시간이 벌어지면 협상이 열리고 탈출이 열리고 국제 여론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벌어지지 않으면 체제는 그냥 끊깁니다. 문제는 중국제 레이더가 홍보되는 방식과 실전에서의 평가가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스텔스를 잡는다는 식의 홍보는 듣기에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탐지 이후의 추적, 표적 식별, 데이터 연동, 전자전 저항 같은 요소들이 함께 받쳐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약하면 잡았다가 아니라 잡은 줄 알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호를 잡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새, 민간항공, 잡신호까지 다 걸리면 레이더는 과부하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필요한 표적을 제대로 분류하고 대응까지 이어지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미군이 자주 쓰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이 전자전과 선제 타격입니다. 레이더가 적을 보기 전에 레이더가 먼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교란을 걸고 지휘체계를 흔들고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핵심 시설을 먼저 날립니다. 그 다음에 스텔스든 특수부대든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레임에서 중국제 레이더 논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결국 뚫렸을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무너졌다. 그 빠른 붕괴에 장비 성능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더 크게 확장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군사 장비의 가성비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싼 장비는 위기에서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돈이 아니라 시간과 안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결론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구호만이 아닙니다. 기술력, 산업 기반, 운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로 작동하는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남미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 나라가 권력의 안전을 선전용 기술에 맡기는 순간 그 나라는 착각에 기대게 됩니다. 착각은 평화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각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두로의 생포는 정치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보전과 기술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제 장비 논쟁은 단순한 중국산은 별로다가 아니라 안보에서 검증된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보 장비를 고를 때 가격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전 검증과 유지 운용 체계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응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음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